2부에는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에서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서 가장 첫 번째로 생성된 블록을 바로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블록 0번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아까 기존에 보여줬던 이런 그림에서 가장 첫 번째 있는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 제네시스 블록을 처음 발행했을 때 이스터 에그처럼 하나의 메시지를 남겨두었는데요. 이게 바로 더 타임즈의 은행들의 두 번째 국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UK 재무장관, 이런 걸 지금 이스터 에그처럼 적어놨습니다. 이 제네시스 블록에서 이 이스터 에그를 보고 좀 알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면, 이제 현재의 화폐 시스템이라던가 금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정부나 기관에 의해서 쉽게 유동성이 조절됩니다. 이런 유동성 조절 때문에 기존의 이제 화폐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오로지 다 얻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반해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게 좀 약간 그런 의미를 이스터 에그처럼 숨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제네시스 블록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제네시스 블록인 건데, 이 비트코인 0번째로 적혀져 있고 여기 SN 적혀져 있는 부분 있죠. 이게 바로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그 재단 혹은 뭐 단체를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SN을 적혀놓고, 이건 노테이블 블록으로 적혀 있는데 그거는 주목할 만한 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구조는 크게 헤더랑 그리고 바디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헤더 안에는 해시와 버전, 그 이전 블록 해시값, 그리고 머클 루트, 타임 스탬프, 난이도, 논스 등을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바디에는 수수료와 거래 등이 적혀져 있습니다. 블록체인 구조에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이 비트코인 블록 제로 적혀 있죠. 이거는 지금 블록체인의 첫 번째 제네시스 블록이기 때문에 0이라 써져 있고요. 지금 현재의 블록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엄청 많은 블록을 볼 수 있는데, 85만 8,338번을 보게 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많은 양의 지금 블록이 지금 생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구조에 보게 되면 메시지 같은 게 적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2009년 1월 3일 날 타임즈에서 은행에 대해서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실시한다는 그런 이스터 에그, 이런 코인베이스 메시지를 볼 수 있고, 이 코인베이스 메시지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의 홈페이지에서 풀 노드라는 걸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게 되면 거의 용량이 60GB에서 200GB 정도 되는데, 그걸 받게 되면 모든 블록의 이스터 에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코인베이스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걸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더 넘어가서 비트코인 제네시스라고 하는 약간 타이틀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 해시값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해시값은 쉽게 말해서 각 블록에 대한 시그널 넘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각 블록마다 다른 해시값을 가지고 있고, 이 해시값을 통해서 어떤 블록을 지칭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0.03을 적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처음 생성됐을 때는 한 블록당 1MB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4MB 정도의 한 블록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0.03 같은 경우는 제네시스 블록이다 보니까 처음 그 활용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요. 지금 카파시티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나온 지 지금 현재 8월 25일 기준으로 2시간 19분밖에 안 된 거에 용량이 146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용량 같은 경우는 3MB 정도의 용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리고 이제 디스텐스라고 해가지고 생성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밸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같은 경우는 이 트랜지션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서 밸류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건 첫 번째, 처음에 민팅이라 해가지고 처음 주조된 블록 첫 번째 넘버이다 보니까 밸류 값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밸류 값의 트랜잭션을 보게 된다고 하면 트랜잭션 딱 한 가지 발생했는데 트랜잭션의 결국 나오는 출력값 같은 경우는 50BTC로 적혀 있습니다. 처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50BTC의 그런 분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같은 경우는 처음 발행된다고 하면 3.13 정도의 BTC를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정규 세션에 시작하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해가지고 블록을 생성하면 점점 이제 4년 주기로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정규 세션 진행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과 아웃풋에 되어 있고 이건 첫 번째 발행한 것이다 보니까 인풋과 아웃풋이 작은 걸 확인할 수 있고 현재 트랜잭션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인풋과 아웃풋이 7,400에서 9만 9천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량적으로 1만에서 왔다 갔다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인풋과 아웃풋을 확인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데 수수료는 이건 첫 번째 발행한 거기도 하고 첫 번째 노드가 완전 없다 보니까 수수료는 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수수료 같은 경우는 이 정도의 수수료를 지금 지불하고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스 같은 경우는 이따가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배울 건데 이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 논스 값을 찾는 겁니다. 이 논스 값을 찾게 되고 이걸 연산하게 된다고 하면 블록이 발행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논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블록을 발행하기 위한 정답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거 외에도 뭐 뎁스라던가 뭐 사이즈라던가 뭐 디피컬티 같은 것도 있는데 뭐 사이즈 같은 경우는 용량의 크기를 의미를 하고요. 버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비트코인의 버전을 의미를 하고 현재 버전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여기 적혀 있죠. 21924 정도의 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업데이트가 진행됐고 그 difficulty라고 해가지고 이 블록을 발행할 때 얼마나 어려웠냐 이런 척도를 말하는 건데 지금 많이 어려졌습니다. 꽤 많은 연산량이 필요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현재는 그래가지고 컴퓨팅 파워라고 해가지고 이 연산량을 다 컴퓨터 그 서버로 이제 연산해가지고 발행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헤더랑 바디로 나눠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헤더 안에는 그 이전에 말했다시피 해시 버전, 이전 블록 해시값, 머클 루트라고 하는 그런 그 구조도가 있고, 그걸 타임 스탬프, 난이도, 논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록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가시화를 할 수 있어요. 제네시스 블록을 예를 든 건데 이 블록에 대한 해시 값이 있으면 이 블록 해시가 있고 이에 따른 헤더와 바디가 나눠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블록 제네시스 블록이 처음 발행되고 나서 사토시 나카모토의 민팅했을 때 그 트랜잭션을 지금 적어놓은 건데 이 트랜잭션이 이 블록 리워드 처음 그 생성된 리워드로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의 주소로 50BTC가 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구조를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여기 헤드에 보게 되면 이전 블록 해시값이라고 있는 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 해시가 여기 블록 이전 블록 해시값이 저장돼 가지고 이렇게 체인의 형태로 가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센서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256비트에 그러니까 뭔가 악의적인 상황이 좀 발생하더라도요 네트워크를 올바른 방향성으로 이끌어고자 하는 다수의 노드들이 상호 검증을 거쳐 올바른 블록 생성을 이끌어내는 프로세스와 알고리즘을 바로 컨센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이거는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해커들의 공격 그리고 해킹의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해킹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해킹들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게 바로 컨센서스라는 어떤 일종의 합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센서스라는 걸 예를 든다 한다면 바로 합의 알고리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컨센서스라는 것을 우리가 도출하기 위해서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의 알고리즘 총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POW와 POS. 이거 말도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걸 두 개를 말씀드린 겁니다. POW 같은 경우는 Proof of Work라 해가지고 작업 증명 방식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POS, Proof of Stake, 지분 증명 방식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로는 POW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과 뭐 라이트코인 뭐 이렇게 대표적인 게 있고요.
장점으로는 보안성이 좋고 위변조가 어렵습니다. 단점으로는 채굴 장비가 좋아질수록 다수의 전력을 사용해서 많은 돈과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루프 오브 월크에서 얘기를 하자면 말 그대로 채굴, 말 그대로 일한 만큼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일단 채굴할 때, 어, 코인을 채굴할 때 이런 그림을 본 것 같아요. 코인 채굴,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이게 다 이제 코인을 채굴하기 위한 서버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컴퓨팅 연산을 통해서 코인을 채굴하고요. 이 코인을 채굴해가지고 아까 봤던 그 논스 값을 찾는 겁니다. 이 논스 값을 찾아가지고 이 코인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블록을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거죠. 어떤 간에 이 연산을 풀어가지고 채굴 과정이 이루어지고 강력한 연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좋은 서버, 좋은 뭐 채굴 장비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처음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원시적으로 활용되고 비트코인과 라이트코인이 대표적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POS입니다. 이더리움에서 타강돼가지고 지금 사용되고 있고요.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보유한 코인의 지분율에 따라서 이자의 개념으로 보상이 지급됩니다. 쉽게 예를 한다면 은행에 예금을 예치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연 2%, 연 3%로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말 그대로 네트워크, 즉 온체인 상에서 이 코인을 예치를 해놓으면, 스테이킹을 해놓는다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스테이킹 보상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POS 같은 경우는 채굴기가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전력 소비를 할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이제 암호화폐 지분이 많을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고, 처음에 투자한 투자자일수록 더 많은 스테이킹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분에 따라 배분을 하기 때문에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돌아오는 코인이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지분에 따라서 코인의 유동량이 감소할 수 있고,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이 하나의 특정 코인이 가치가 조절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 사용자가 시스템을 장악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1주차와 2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프리세션이 이제 끝났고 정규 세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는 저는 이제 현재의 금의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것 같다라는 약간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보는데, 그 이유는 지금 금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금은 어떠한 광물이고 산업군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해서 이 정도의 금값이 오를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금이 희귀한 광물이고 그 예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금에 대한 그 매장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 금값이 증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거는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금 보관소인데 미국이 US 달러를 발행할 때 이 금의 유동성과 관련 지어서 합니다. 그래서 USD를 풀을 때 금을 더 매집하고요. 그리고 USD를 이제 발행량을 좀 낮출 때 금을 더 풉니다. 이런 식으로 금 유동성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관리를 이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비트코인을 옮겨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 블록체인 미래 같은 경우는 이러한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중심으로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가 이제 확장될 거고, 이 확장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 D 앱이라든가 뭐 다오 이런 게 생성되면서 현재의 웹2의 그런 인터넷 세상이 웹3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이 블록체인이 미래에 어떻게 쓰일 거고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떻게 바뀌게 될 건지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이로스 프리세션을 진행한 이태호이고요. 정규 세션에서 만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